우리 아이 쉽게 키우기 육아 멘토 고재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친구 관계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는 친구랑 너무 잘 지내고 또 사회성도 좋아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운이 좋고요. 복 받으셨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시고요.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은 다 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맞고 오거나 또 따돌림을 당한다면 어떤가요? 정말 속상한 마음에 너 왜 맞고 다니니? 너도 때려! 라고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요. 또 참다 못해서 잘 다니던 어린이집, 유치원을 옮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친구 문제 과연 우리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첫 번째는 친구한테 자꾸 맞고 오고 다쳐오는 경우예요. 친구 문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또 부모님이 가장 열받고 또 속상해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아이가 친구와 잘 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요. 잘 놀아야 다툼도 있고 또 이렇게 다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디지털 영향 때문인지 친구랑 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하고요. 혼자 배회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다툼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치는 일도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싸우고 다치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활발하게 놀이를 하고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매번 이상하게 또 꼭 같은 아이한테 맞고 온단 말이죠. 이거 정말 속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근데 두 아이를 살펴보면 놀이 성향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교사가 자꾸 다투니까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다른 아이랑 놀면 좀 심심해하고 재미없어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새 보면 또 둘이 붙어서 놀아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인데 놀다 보면 싸우죠. 그리고 다치기도 하고요. 아이들이란 이렇게 똑같은 놀잇감인데도 색깔만 달라도 막 서로 막 갖겠다고 하고요. 또 아무 관심도 없었던 장난감도 친구가 놀고 있는 순간부터 갑자기 흥미가 생기면서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 소유권 문제로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요. 이럴 때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이렇게 좀 지켜보다가 장난감을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면 잘 해결나가면 좋겠지만 좀 지켜보시다가 서로 막 때리거나 또 물건을 던지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얼른 떼어놓고 장난감을 치워주세요. 누구의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은 아이들이 진정된 뒤에 시도해야 합니다. 아이가 진정되면 너 저 장난감 진짜 좋아하는구나. 근데 민우도 그걸 좋아했네 하고 이렇게 양쪽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고요. 강제로 이렇게 뺏은 친구에게는 나 한번 빌려줘,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또 장난감을 빌려준 친구에게는 와 민우에게 양보를 하고 멋진데?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아이의 그런 양보하는 행동을 강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매번 다쳐오는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몸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놀이로 시작하는데 서로 잡고 뛰고 막 넘어뜨리다 보면 꼭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이거든요. 그래서 몸놀이 하기 전에 놀이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렇게 놀이하게 하면 좋죠. 옷을 잡고 끌고 다니는 건 금지, 또 몸으로 올라타고 지나치게 누르는 거 그거 금지,
그리고 주먹으로 이렇게 뭐 치는 거 금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놀다 보면 놀이가 과격해지잖아요. 그럼 얼른 멈추게 하시고 뭐 조작놀이나 블록놀이 같은 것으로 놀이를 전환시켜 주셔야죠. 네. 두 번째는요, 기질 차이로 겪는 친구 문제예요. 에너지가 많고 외향적인 그런 아이는 친구가 좋기는 한데 함께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리고 흥이 많아서 장난을 많이 치고 까불까불 뛰어다니고 놀이를 하다 보면 다른 아이가 뭐 어떤 행동을 싫어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용한 친구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거든요. 네, 부모는 이런 자녀의 행동을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눈에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가 조금 활동성이 좀 넘치는 것 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죠? 라고 하시는데요. 내 아이의 활동성이 다른 친구들에게 좀 귀찮거나 불편한 행동으로 비춰진다면 고쳐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꾸 불편하게 하는 친구랑 잘 안 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너무 활동적이다 보니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해서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놀이를 방해하거나 친구가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려서 어린이집 등 이렇게 단체 생활에서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또 친구들은 쟤는 좀 말썽꾸러기야 라는 그런 이미지가 각인되어서 이렇게 잘못하지 않은 일까지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지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사람이 좋아할 행동, 싫어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를 내듯이 상황을 알려주고요. 또 구체적인 그런 예시를 들어주면서 알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아이의 강점을 자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 사이에서 말썽꾸러기라는 그런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고요.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해요. 그런데 이런 기질의 그런 친구들은 좀 타고난 특성 때문에 잘 행동이 제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행동 제어 신호를 만들어 보세요. 과한 행동을 하려는 순간 잠깐 얼음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행동 제어 규칙을 만들어서 행동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제어가 안 되고 정도가 좀 심하게 느껴지면 상담기관에서 문제를 좀 이렇게 의뢰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기가 끝나가는 6, 7세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이때는 사소한 장난감 그런 소유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언어 소통이 활발해지고요. 대화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정서적인 교류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친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를 더 좋아하고요. 친구를 더 따르기 때문에 친구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고요. 그만큼 갈등도 많이 느끼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언어 표현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는데요. 유창한 언어 표현으로 친구 문제를 호소하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 말을 100% 믿게 되는데요. 사실 아이는 말을 조리 있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말의 속뜻을 깊이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사실과는 상당한 갭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내가 좋으면 다른 친구들도 다 좋아할 거고 내가 재밌으면 다른 친구들 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밌게 놀자 하는데 친구가 안 놀면 이상하다 하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때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친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티커 주면 놀게, 반지 주면 놀게, 맛있는 거 주면 놀게 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거 뭐 갖고 오라고 시키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이런 경우를 보면 매우 당황스러워 하시고요. 질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제 미숙한 아이일 뿐이에요. 발달상의 한계인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불가역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규칙은 꼭 지켜야 하고 변경하거나 수정을 잘 못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한 명이 오면 그 아이를 끼워주지 않거든요. 애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판을 새로 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못 노는 건데 이때 이제 어른이 개입해서 도움을 주지만 둘이 놀아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기도 한답니다. 우리 아이가 좀 친구랑 잘 못 놀고 좀 이렇게 겉도는 것 같다 싶으면은 기관에 일찍 데려다 주세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나게 놀이하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부모님들은 뭐 우리 아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또 잘 놀지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대부분 잘 놀아요. 부모가 걱정하는 그 문제의 대부분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로 여기는 게 문제일 뿐이죠. 이유는 지금 우리 아이는 친구랑 노는 기술을 익혀가는 시기예요. 당연히 싸우고 다투고 또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이고요. 또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많이 컸구나, 잘 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성장 발달이 늦은 아이는 친구 문제로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친구 문제로 고민한다는 거는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의 특성상 하루 종일 잘 놀았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나 연서가 안 놀아줬어 막 이래요. 왜요? 종일 같이 놀았지만 귀가하기 한 10분 정도 못 놀았거나 또는 하루 중에서 잠깐 못 놀았던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대체로 다 놀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이가 뭐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더 잘 기억하는 뇌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아이들이 친구 문제를 관심 끌기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다른 얘기를 할 때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데 유독 친구 문제만큼은 크게 반응해 주시고요. 그 친구가 너 또 괴롭혔어? 어디 다친 거야? 막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면 아이는 가장 먼저 친구 문제를 얘기하는 아이가 될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긍정을 보느냐 부정을 보느냐 하는 것은 부모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해요. 재밌었던 일, 좋았던 일 말할 때 그랬어? 그거 그렇게 재밌었어? 하고 이렇게 훨씬 크게 반응을 해주세요. 좋은 일을 더 많이 말하고요.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그런 친구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나와 너무 동일시하지 마세요. 이건 뭐 부모도 힘들고 또 아이도 힘들고 아이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특히 부모가 하면 절대 안 되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이 싸움, 어른 싸움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맞고 왔다고 속상해서 막 퍼붓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언제든지 또 반대 입장이 될 수 있거든요. 때린 아이든 맞은 아이든 나쁜 아이가 아니라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아이를 성장시키는 좋은 그런 교육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때린 아이에게는 화가 났지만 때리는 행동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맞는 아이한테는 때리지 마, 싫다, 이런 말을 단호하게 말하는 자기 주장 훈련을 시켜주세요. 특히 약간 좀 내향적이고 자기 표현을 어려워하는 아이라면 부모님과 상황을 재현하면서 역할놀이로 100번 연습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둘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옮기는 거 하지 마세요. 싸우고 다치고 막 스트레스 받느니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면서 원을 옮기시는데요. 옛 속담에도 도둑을 피해서 갔더니 강도를 만났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런 친구, 그런 기질, 그런 성향의 친구들은 어디에도 존재하고요. 결국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죠. 더 좋은 방법은요, 친구를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은 단순해서 뭐 이렇게 캐릭터 선물도 주고 준비물도 2개 사서 너 이거 하나해 라고 자꾸 나눠주고요. 또 집으로 초대해서 간식도 챙겨주고 또 같이 이렇게 놀게 하면 친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원을 옮길 때 아이보다 부모님이 못 견디셔서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 아이의 서열이 하위라고 느껴지실 때입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나보다 세다, 나보다 약하다를 느껴요. 그래서 나보다 세고 멋져 보이는 친구를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해주고요. 좋은 거 있으면 막 갖다 주고. 그런데 둘이는 주기 잘 맞고 너무 좋아해요. 뭐 때로는 좀 센 친구가 짓궂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을 대신 시키기도 하는데 부모님은 속상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이에요. 정 많고 따뜻한 우리 아이가 친구를 좋아하는 방식이거든요. 나보다 더 센 친구도 만날 수 있고 나보다 더 약한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맨날 우리 아이가 최고 선두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빨리 인정하시고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를 이렇게 대등하게 잘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이 이런 관계가 좀 지나치다 싶으면 선생님과 좀 상의하면서 풀어가면 되거든요. 셋째, 친구를 엄마가 정해주는 거 하지 마세요. 엄마가 살아보니 엄마가 더 잘 알아. 걔는 안 되겠어. 걔랑 놀지 마. 얘랑 놀아. 라고 이렇게 정해주시는데요. 아이는 탯줄을 끊는 순간부터 나의 분신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거든요. 친구를 선택하는 건 100% 아이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가 정해준다고 해서 그 정한 친구랑 놀지도 않아요. 아이는 마음이 가는 친구랑 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아직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니까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친구 문제에 직접 끼어들지 마시고 먼저 내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하시다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또 상의하시고 상대 아이의 부모와 따로 얘기를 나누면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친구란 너무 중요하죠.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도 배우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말할 수 있는 걸 연습하는 거거든요. 또 놀면서 자기를 이렇게 통제해요. 그렇지 않으면 친구들이 안 받아주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혀갈 수 있거든요. 제가 아이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나쁜 친구 없어요. 친구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정상이고 잘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는 것만큼 힘들지 않아요. 설사 힘들다 해도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 역할은 언제든지 우리 아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렇게 아이가 언제든 말할 수 있고 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부모의 좋은 역할이고, 또 그랬을 때 아이는 어떤 일이든 또 이렇게 새롭게 힘을 얻어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 문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자라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 아이 쉽게 키우기 육아멘토 고재선이었습니다.